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드 기반 업무 중 하나인 바이크랑 양자 구현 조금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전에 이제 클래식 메갈리스는 이제 같은 바이크와 같은 코드 기반 업무고, 전통적인 코드 기반 업무의 성격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코드 기반 업무와 같은 키 사이즈를 줄이려는 효율적인 기법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원래 오래된 그 고파 코드 그리고 오래된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이널리스트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추가 라운드 진행하는 대상 암호로 이제 클래식 메갈리스도 같이 바이크 그리고 저 HQC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이클하고 아이소진이 기반 암호도 지금 추가 라운드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문서를 보면은 이제 뭐 바이크랑 HQC 두 중에 하나는 선정될 것 같이 말하고 있고, 클래식 메갈리스와 사이클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바이크는 이제 그냥 코드 기반 예전 성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 QC기 MDPC라는 조금 효율적인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시 사이클링 모더레이트 덴시티 페리티 체크인데, 이 뜻이 이제 쿼시 사이클릭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사용하는 코드군이 요 쿼시 그 순환 이동에 닫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첫 번째 행이 그 정사각 행렬에 대한 모든 그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순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우측 로테이션 한 행이 다음 행으로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에는 이제 두 번째 행에 대한 우측 로테이션 된 값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사각 행렬을 구성하게 되는 이렇게 순환이동에 닫혀 있다고 하는데, 이 닫혀 있다는 게 이 우측 로테이션 된 모든 행들이 이 정의하는 그 유한체 필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속하게 되냐 보면은 사실 이 아래에 보이시는 이 사이클릭 폴리노미얼 리밋라고 이제 바이너리 필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그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보면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측 한번 시프트 한 게 결국 이 만약에 시프트 했을 때 곱하기 x를 하게 되는 거고, 최상위 행에 대해서 모듈러 리덕션이 수행되고 이게 1로 넘어가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러한 필드 정의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원래 이러한 그 폴리노미얼이 이 바이너리 필드에서 정의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뭐 아이소모피즘이라 해서 이러한 서큘런트 이런 순환적인 매트릭스와 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필드 정의가 이 아이소모피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러한 필드군이 정의될 수 없지만 이러한 서큘런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러한 우측 로테이션으로 구성된 요소들로 되는 그거와 이러한 특이한 필드가 동형 구조를 이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측 로테이션 된 게 그 모듈러 리덕션이 돼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얘도 뭐 결국 우측 로테이션이 이렇게 곱하기 2로 한 다음에 최상위가 1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정사각 행렬이 구성되게 되면은 이 모든 열로 봤을 때 각 열이 결국 그 위의 행을 똑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있다 했을 때 결국 열로 따지든 뭐 행으로 따지든 똑같은 웨이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덴시티라고 해서 이러한 코드군을 사용하는 게 이제 QC MDPG 코드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 그 정사각형 매트릭스를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때 첫 번째 행만 가지고 저희가 이 행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매트릭스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만 저장하는 식으로 키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주의될 거는 네, 이러한 필드 방식과 이러한 서큘런트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동형 아이소모피즘을 이룬다 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의 키 생성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H0와 H1 여기 보시면 H0와 H1이 개인키가 되는데 개인키를 처음에 생성할 때 바이크에서는 이제 해시 함수에서 랜덤 값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근데 특징이 개인키를 뽑을 때 그냥 랜덤 값을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스파스 벡터라고 희소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뜻이 뭐냐면 그 0이 대부분이고 1이 조금씩 있는 벡터가 스파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 개인키 생성하는 요 H0와 H1 생성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스파스의 정도, 그러니까 1의 개수가 요 DV로 정의되고 파라미터에 따라 레벨 1에선 71, 3에선 103, 5에서는 137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여기 define RB츠는 이 앞에서 이 필드 크기가 정의되는데 여기 이 R, 이 오더 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H0와 H1을 뽑을 때 레벨 1 기준으로 12323비트의 값을 뽑는데 거기서 1 값은 71개만 가지고 있는 스파스 벡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H0와 H1 두 개 뽑아서 개인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더 보면은 이 스파스 벡터 생성할 때 그 정의된 요 비트만큼 뽑으면서 그 랜덤한 포지션에 비트를 1로 채우면서 네, 거기가 0이었다면 1로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웠을 때 카운트를 늘리고 카운트가 71일 때 그만하는 이런 식으로 랜덤 값에 랜덤한 위치에 1을 계속 추가하면서 71개를 채울 때까지 반복하는 구조로 개인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키를 생성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필드 인버전이 사용되는데 두 개의 개인키 H0, H1을 뽑았을 때 H0와 H0의 인버스를 곱한 값을 번개키 H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러한 개인키를 사용하는데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디코딩 부분에서 이 바이크 경우에 디코딩 실패 확률이 존재하게 되는데 디코딩 실패했을 때 그 실패했다는 거를 알리면은 오프 채널 같은 거에 취약한 것 같아서 실패했을 때 그냥 쓰레기 값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그 랜덤 값을 사용하는 용도로 개인키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크 키 생성을 보면은 이제 H0와 H1을 뽑았으면은 이 H0와 H1의 특징은 뭐 요 정도 크기의 비트로 정의되고 그 웨이트가 요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소 벡터로 정의되고 앞에서 봤던 그 서큘런트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쪽씩 로테이션 되는 행렬들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H0에 대한 매트릭스와 H1에 대한 매트릭스가 구성되고 페리티 체크 행렬의 경우 H0와 H1 그 앞에서 이제 H0의 인버스를 H1에 곱한 값이 퍼블릭 행렬이 퍼블릭 키 페리티 체크 행렬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에서도 동일했듯이 가우시안을 적용하면은 왼쪽을 아이덴티티로 만들 수 있고 오른쪽만 이제 공개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면은 뭐 레벨 1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지금 요 공개키에 대한 저장을 할 때 여기도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뭐 저장할 필요 없고 요 H에 대한 첫 번째 로우만 저장하면 되는데 앞에서 보시면 요 H0와 H1이 레벨 1 기준으로 12323비트에서 이제 71비트가 1인 값이고 요 12323비트 요것만 저장하면은 공개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개키 크기가 요 RB치에 따라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12323비트, 레벨 3은 24600, 레벨 5는 4900으로 정의되고, 개인키의 경우 H0와 H1을 저장하는데, 네,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H0와 H1 이거 전부 저장하는 게 아니라 H0와 H1에 그 비트 1인 인덱스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개인키 크기를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키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앞에서 사용되는 요 쓰레기 값 요거까지 해서 요 정도의 개인키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 인캡슐레이션은 클래식 메갤리스와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뭐 레벨 1이라 쳤을 때 12323 그 비트에 대한 랜덤 값을 뽑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제 출력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쉐이크 256이 사용되어서 랜덤 값이 생성되고, 그 이후에서 그 인캡슐레이션 세션 키 생성에서 사용되는 해시 함수는 요 샤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암호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랜덤 값에 대한 공개키 곱하는 요 E1 곱하기 H인데, 동일하게 클래식 메갤리스처럼 벡터와 공개키를 곱하는 그 인코딩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드롬 값이 계산돼서 요 E1과 H가 곱해진 값이 암호문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래식 메갤리스와 같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캡슐레이션은 이제 디코딩을 사용해서 앞에서 암호화한 그 신드롬 값에 대해서 요 E1을 복구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도 똑같이 인캡슐레이션에서 했던 동일한 세션키 K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디코딩 실패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코딩이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고 알리지 않고 똑같이 그냥 그 메시지를 해시해서 세션키를 설립하는, 동일한 세션키는 설립하지 못하지만 이 쓰레기 값을 넣어서 해시 함수를 똑같이 돌려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해 줍니다. 뭐 동일한 세션키를 설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가적인 연산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처럼 특유의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블랙 그레이 플립 BGP 디코더라는 걸 사용하는데, 네, 이 부분은 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세미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바이크를 조금 더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럼 결론을 조금 보면은 이제 인코딩은 결국 공개키 매트릭스와 벡터 곱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 이전 세미나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 행렬과 벡터 곱인데, 이제 행렬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이러한 동일한 그 선형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최적화나 그 디컴포지션을 후 저희가 양자 게이트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랑은 조금 다른 게, 클래식 메갤리스는 그냥 매트릭스 전체로 봐도 되는데 얘는 사실 매트릭스지만 그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정의되는 이러한 서큘런트 매트릭스 구조가 있어서 깊게까지는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조금 구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곱셈기는 사실 결국 그 H1과 H0 그 필드 사이즈가 뭐 12,000 몇, 레벨 1 경우에 12,000 몇에 대한 이 부분 R이 이제 12,000 몇인 되게 큰 비트 값에 대해서 곱셈을 수행하는 건데, 결국 H0와 H1 그러니까 12,000비트 12,000비트를 곱하는 연산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러한 서큘런트 매트릭스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벡터와 벡터 곱이 수행될 것 같고, 지금 원래 위사 곱셈기가 이제 카라추바에 대한 그 쪼개기 과정에서
이렇게 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필드 사이즈, 뭐 홀수든 뭐든에 따라서 이게 다 자동으로 쪼개질 수 있도록 확장해 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 12300이라는 수가 매우 커가지고 큐빅도 많이 쓰고, 근데 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프린트를 중간에 해보면 프린트 값이 찍히긴 하는데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해본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그 결과값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조금 있긴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진짜 오래 돌리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세미나에선 뭐 키 생성이랑 인캡슐 부분을 좀 많이 봤는데, 결국 바이크에 대한 암호 분석도 또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 같은 게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 클래식 메길리스와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